허대무 씨가 오늘 준비한 2주의 한 장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니? 누가 내 사진 못 쓰겠니? 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오. 열받은 청와대, 부글부글 청와대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홍보하지 말아라라는 네.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언론에 그렇게 소개가 됐었어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요청한 적도 없고 제보자 찾아와서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 이런 상황들이 우리 평론가님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족이죠. 사족이다. 네. 민주당에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네. 이해합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있으니까 대통령 사진을 가지고 근거도 없이 활용하려는 가능성. 하는 사람들 예를 네, 들면 이해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사고 칠 가능성도 있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치가 원래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거 단속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대통령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족입니다. 안 해도 될 일 불가능 하는 일을 막은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조용히 어떤 뭐 당정 협의를 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시도당을 통해서 자제령 정도 내리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그 자제령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쓴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공천 심사할 때 어떤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가 이런 게 하는 거지. 이걸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금주령이에요. 금주령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네. 1900년대 중반에 초반이죠. 미국에서 불가능한 금주령 내려가지고 마피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적확한 비유 같은데 우리 장수왕님도 정당밥을 오래 먹으셨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하지 마라. 너무 저는 그런 준칙을 사실은 저도 짧게 정당 출입한 저도 처음 보거든요. 예. 황당했어요. 누가 과연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이 뭔 소리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그래서 이러한 지시를 누가 했을까? 단어를 봐보세요. 색출, 감찰, 문책이잖아. 그렇죠. 그렇지. 누군가는 곧 잘리겠구나. 피바람이 불 수 있다. 아니, 네. 대략 이 정도면 누군지 알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면 다 아름아름 해보면 누가 지시를 내는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색출, 문책, 감찰 이거 나온 거 보면은 곧 누군가가 뭐 책임지고 잘리지 않을까. 바뀔 수도 있다. 단어가 너무 세잖아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단어가. 이게 왜냐면은 이른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 대통령 너무하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청와대에서 얘기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런 거 머리 쓸 시간 있으면은 기초의원까지 토론회 5번 보장. 전당원들 토론회 안 보면 투표 못하게 하겠다라든가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여주고 정책 역량이라든가 실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절차들을 만드는데 뭐 힘을 쓰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에 힘을 쏟아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니 인기 많은 대통령 과거에 인연이 있고 자기가 모셨고 네. 같이 일을 한 거 그거를 널리 자랑을 해서 특별하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사용하는 거지. 저도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예비 후보들이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당에서는 지침이 나오는데 아니 사실 당의 가장 큰 상징이자 자산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고 그때 당 대표를 하셨든 아니면 취임 후든 간에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그렇죠. 메시지를 내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먹히는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이걸 하지 말라라는 게 대략 누군지 짚이긴 하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렸다. 사실이라면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흥행 포인트 적어도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탁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마케팅을 스스로 민주당이 뭔가 허하지 않는다.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또 기분 나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했잖아. 그때 문재인 많이 대통령 인기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안 했느냐? 뭐 그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안 했느냐? 다 했잖아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요? 식당에 줄 섰는데 내 앞에서 끊기는 거야. 제일 싫죠. 오늘 비유가 다 그냥 황금 좋다. 비유, 황금 좋아. 비유 보니까. 네. 피해자입니다.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 경선을 했잖아요. 압니다. 네. 저는 뭐 그 상대 후보들보다 한 100배 정도 훌륭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다. 그걸로 도배를 해가지고 제가 경선을 졌어요. 아. 그리고 제가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친문이 아닌 이재명 지사께서 제 출판 기념회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네. 문재인 정부에서 치른 총선이었는데 이재명 네. 지사가 오셨다. 네, 저는 그때부터 친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고 지금 걸어놨었어야죠. 그러면은 지금 출마 안 지금 하잖아. 어차피. 지금 출마 안 그때 하시죠? 상대 후보들이 박진영은 봐라 친문 아니야 친 이재명이야 얼마나 공격했겠어요. 진명이다. 네, 출판 기념회 저하고 그때 안성하고 두 군데 가셨다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 네. 아니 실제로 선택받은.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이었던 2018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당시에 보면은 취임 후 상관없이 그럼요. 문재인 사진으로 선거가 도배됐어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최고 맞. 심지어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입후보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공보물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랑 같이 찍은 사진을 쓸 정도였어요. 최고의 홍보 포인트죠.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같이 사진 찍고. 네.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후긴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고개도 이렇게 고개 기울이면서 살짝 삐딱하게 대통령 사진 찍어주고 네. 얼마나 그만 좀 홍보하겠어요. 아. 그런 거를 왜 못 맞게 못하게 하지? 그냥 이해가 안 돼. 야, 이해가 안 돼 하여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게다가 1절만 이렇게 중앙당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런가 보다 한 건데 네. 후속적인 조치로서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문제사안 보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국민일보 보도였는데요.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이 마케팅 자제령 반전 청이 우려 전달. 그러니까 이거를 문맥대로 받아들여 보면은 실제로 이재명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주체가 바로 청와대라는 해석이 집독짓기가 가능한 제목이 달린 기사를 그렇죠. 낸 건데 기자가 이 기사를 쓸 때 창작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도부에서 내리니까 많은 분들이 항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청래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항의를 하니까 아닌데 우리 뜻이 아닌데 청와대에서 요청이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이거 도대체 누구야? 어떤 정신 빠진 인간이야? 잡아내. 이렇게까지 스토리가 이제 전개된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참모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 상대 그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감찰을 해가지고 그렇죠. 문책하고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해당 제목이 달린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도 이제 뭔가 당사자인 사람이 다시 뭔가 의사 전달을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선우관님.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청와대 참모가 누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청와대 참모의 전언을 빌려서 당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확정적인 단어로 바꿨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설명이 뭔가 중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말로 기자가 어떤 명목으로 취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더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인기 높고 대통령 세일즈 해야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당원층에서 뭐 인기도 더 올라가고 더 지지율도 올라가는 건데 이걸 사용을 못하게 한 것은 결국엔 이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를 당에서부터 이렇게 좀 배제하려고 그러나? 이거 누구야? 정청래 대표?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나 흔적 지우기 나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대통령은 참모들 내에 찾아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에서 찾아내 이야기를 못 하시잖아. 그렇지. 그게 당무개입이 당무개입니다. 네. 당무개입.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 청와대 내에서 찾아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당정협의라는 사안이죠. 건 비서실장이라는가 정무수석급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 당 책임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럼 책임을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이재명 지우기에 나선 겁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바로 연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이게 사족이고 정치 그다음에 당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공문을 보면은 이게 왜 그러면은 그 취임 전 찍은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고 했느냐? 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당무 개입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히 맞는데 과거에도 대통령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선관위 역시도 이런 것들을 유사할 애를 다 그냥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무 개입이라든지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려면 대통령이 특정한 A 후보를 딱 지칭해가지고 정확하게 밀어줘야지. 손을 이렇게 네. 하면서 만세도 같이 하고. 육성이 나와. 어. 이 사람 찍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그게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죠. 근데 이거는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건데 뭐가 문제일까? 써먹고 싶다 이 영상도 했는데 제 출판 기념회 때 그는 좀 거리가 있네. 보내주세요. 경기지사 이재명 아니, 대통령 미리 좀 제공해 주시기 그랬어요. 보니까. 저희가 네. 보내드릴 수 네. 있는데. 그것도 있고 아. 더한 것도 있어요. 20년 전에 둘이 찍은 영상도 있어. 20년 전에 찍은 영상도 예. 진짜 야. 찐명인데 아직도 댓글에 박진영 반명이라고 다른 사람 뭐야 우리 진짜. 황원영 씨좀 이번에 어디 나가고 싶으세요? 어디 나가 경향신문 계속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든 해도 될 정도의 아이, 굉장한 그렇죠.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네. 계시다 보니까. 나 그러면 네. 대통령이 나한테 연락한 거 내가 또 다 깐다. 아, 싫어요. 이래서 금지를 내렸군요.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금지를 내린 거군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 깐다 이런 얘기까지 깐다. 나오니까. 내가 더 네. 측근이다. 막 이렇게. 그 우리 대통령이요. 보기하고 다르게 그 아재 개그의 화신이에요. 아재 개그 하시다. 아재 네. 개그 정말 좋아하시고 재밌게 하시는 분이고 가까이 있어 보면은 끝없는 이 유머 씨도. 유머 씨도. 네. 야, 그 정도의 그 상황까지 알고 있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네. 정말 이번 선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쉽다는 생각 자체가. 근데 저는 드는 대통령 건데. 되기 전에 한 2번 뵀는데 진짜 제가 참 그렇게 공격도 많이 하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야 못된 평론가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대단히 호의적으로 웃으시면서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품이 넓으시니까 또 뉴 이재명의 선봉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식만 오르면 아주 좋은데. 아니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은 일부 이제 지도부 인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내려올 정도면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어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은 공론의 장을 열어가지고 논의는 해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강덕구 최고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고위에서 얘기를 하고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중앙난 차원에서 어떻게 그냥 내릴 수가 있냐 행정 처리하듯이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거거든요. 정치적 네. 행위인데 보면.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행정처리 공문을 내려 보내는 거는 사무총장 관할이잖아요. 권한이죠. 네. 근데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이거 뭔 소리야라고 막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총장도 모르게 공문이 내려갔다는 그럼 민주당은 그렇게 이상한 모래알 정당입니까? 그럼 누가 조직국장이야? 아니 그거는 뭐 사무총장 명의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있는 사무처로 갔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무총장이 그런 이해할 수 상황이 없다고 아마도, 네. 했어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렇게까지 있네. 말했다고요?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실무국장이 파악해야 될것 했다는 것도 그건 같은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무총장한테 다 사인 받고 내려보낸 그렇죠. 거죠. 실무국장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이니까. 했다면은 아. 그 실무국장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홍보위원회 얘기해서 홍보위원장 차원으로 그냥 사무총장 배제하고 내려보냈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아무튼 뭐 이해가 안 진상은 돼. 좀 알아봐야 네.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경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오만찬을 의원들 심지어는 시정연설 때 대기실에 손잡고 사진 하나 찍은 것도 지들 페이스북엔 다 올리면서 네. 누가 선거 나가겠다고 옛날에 그래도 2년 한 번 있었던 거 어. 사진 게재한다고 요거 하지 말라고 한다? 기득권. 어떤 잣대지? 아, 이런 그러니까.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거 아닙니까? 간절한 거 솔직히. 아닙니까? 네. 기득권이죠. 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친하네. 가만있어 봐. 그러면 2028년 총선 때 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네. 이런 견제 차원에서 가진 자들의 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국회의원들 4년 끝날 때마다 꼭 해야 되는 게 기억력 테스트 해야 돼요.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려. 네. 태어날 때부터 국회의원이야. 태어날 때부터 배지 달고 대출을 뭐냐 완전히 그래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상한 그 특권이 돼 있어. 아니 이게 어쨌든 공문 형태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거기 사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정식해서 최종적으로 있겠죠. 네. 최종적으로 확인을 사인한 해봐야 사람. 되는데. 그거 일단 확인해 보면 근데 대통령 지시가 오늘 내려갔으니까 금방 또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냥 1분도 안 걸려. 야, 그거 걸려? 그 공문 좀 가져와봐. 결제 서류 가져와봐. 그럼 확인 누구야 끝나는 누구 거지.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삐딱한 생각이 드는 거 어떤 거냐면은 이 의사 결정이 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대통령 사진을 가지고 뭔가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다툴 만한 지역이 영남은 아닐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 영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가지고 얼마나 선거 운동을 하고 싶겠어요. 아, 그렇죠. 민주당이 좋아서 쏙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뽑아준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쳤을 리가 그렇죠. 없는 예를 거고. 들자면 네. 내부 경선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찐명 감별사 할게요.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뉴 이재명 감별사 하겠습니다. 뉴명 감별사 장성철. 찐명의 뉴명까지 네. 다 찐명은요? 이제 그러면 간별이 천하무적이에요. 가능한. 네네네. 그 교집합되는 사람은 천하무적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뭔가 좀 이렇게 국민 인증 하나 받고 싶다는 네. 생각도 드는 건데 제가 호남 선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뭔가 지금 호남 선거에서 이런 소문들 들리잖아요. 실제로 지역 의원들 중에 이제 초선들이 많다 보니까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3선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새싸움 같은 것들이 비화되는 과정에서 아마도 그 새로 의원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선출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또 있을 거고. 자기 사람 꼽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재선 3선 가면은 언젠가 나의 잠재적 경쟁자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성을 허물어뜨려 버리고 싶겠죠. 근데 그 경계 안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뭔가도 그 지도부라든가 이런 사이에서 이해관계라는 게 좀 이렇게 응축된 형태로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좀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세간의 의심들은 지금 8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른바 지방의원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의원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조직 포스터가 되기도 하니까 그 사람들 내 사람을 꼽아야 되겠다라는 경쟁이 시작되지 민간에. 않았나 뭐 이런 의심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 한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다. 멀었고 당원 중심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득권들의 이야기가 아래로 먹히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극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원자 못하게. 지역위원장은 당원들끼리 네. 뽑아서 당원대표가 하는 거고 당원대표 지역위원장은 4년 동안 공직 불출마시키고 네. 아, 이런 순수하게 것들까지 일할 해야 수 있게 돼요. 해줘야 된다. 어. 네. 이상론적입니다. 열린우리당 때 했습니다. 노무현 때. 그러다가 열린우리당 금방 해체됐죠. 해체.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죠. 네. 아무튼간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 뭔가 정치 녹을 많이 먹은 분들인데도 대통령 사진을 선거에 못 쓰게 한다라는 거는 그건, 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적은 있어요. 네. 이런 적은 경선할 때 이제 한 두세 가지 경력을 불러주잖아요. 네. A 후보는 청와대에서 뭐 했고 뭐 또 당에서 뭐 했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문재인 청와대라고 하지 마라. 뭐 예를 들면 노무현 청와대라고 하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국민의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아. 정부 이름을 붙이거나 그렇죠. 그냥 아니면 청와대 청와대로 근무 하거나 그것만 해야지. 아, 네. 그때는 막 노무현 대통령 인기 높으니까 그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뽑히니까. 아. 맞아요. 그거는 불공정하다. 음. X표 쳤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해 못하겠어요.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명을 써야죠. 지금 이때 꼭 비판하고 넘어갈 건데 서울시 교육감 이제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 그다음에 맞아, 네. 또 무슨 보수 진영 네. 단일화를 네. 하는데 아. 여기에 진짜 내가 보고 네? 어때요? 웃기지도 않는 그 경력을 갖고 온 거야. 어떤 걸 갖고 온 겁니까? 뭐 문재인 정부 민주평통자문위원, 뭐 노무현 정부 무슨 민주평통이 아니라 자문 뭐 이런 걸 가지고 경선을 어. 하겠다는 거야. 근데 기가 차가지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아니 그게 그거는 교육감 못 선거가 써요. 무슨 관계야 도대체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그게 노무현 문재인 이름 들어가면 여론조사 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걸 여론조사의 대표 경력으로 내놓고 있는 거야.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감 뽑는 그 자체 경선이지만 해야 됩니까 진짜? 아, 근데 참 교육감 선거도 지역으로 갈수록 이 당 색깔과 굉장히 비슷하게 아니 모호하게 이럴 거면은 가는 정당 공천 부분들이 해가지고 많잖아. 검증하고 차라리 하든가. 그게 나아요. 보니까. 아니면 그러니까요. 지자체장하고 런닝메이트에서 맞아. 교육국장을 하든가 해야지. 아. 이런 식의 교육감 선거 진짜 이거 황당무계 안 해요, 합니다. 안 해요. 아,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의힘에서도요. 박근혜 청와대, 뭐 이명박 청와대 막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쓰지 말라라. 그냥 청와대 어디 근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이렇게 해라. 그런 공문을 내린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럼 제가 장수환님 하나 불현듯 드는 궁금증이 뭐냐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선거 때 사진을 쓰냐만 이런 논쟁이 많은데 그 국민의 인물이 제한물이 윤어 개인 세로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사진을 쓰는 담대함은 못 보일 것 같고 있죠. 있어 그래도 있습니까? 윤갑근. 뒤에 아니, 사진 걸어놨잖아. 사진 걸어놓고 아. 거기서 인터뷰할 기자회견했잖아요. 때. 그런 아,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네. 야, 그 대담하시네 그분 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확신범이죠. 야, 그런 분들 있다 손 치지만 대다수의 후보들은 안 그럴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 사진은 이번에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대통령 마케팅이 그렇게 썩 그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긍정 평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지층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 경선에선 쓸 수 있겠지만 본선 가서는 확장이 안 되기 다 때문에 지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경력만 넣겠지. 청와대 근무. 오히려 누구 청와대라고 안 안 하고 하고. 네 그런 식의 말씀을 좀 그 주신 이승만 거고. 사진도 쓰고 박정희 사진도 쓰고 그러죠. 근데 그 당에서 윤석열 사진 쓰는 거는 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당한 분이고 지금 탄핵당.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된 분인데 뭐 박근혜 그러지만- 이명박은 사면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충북도지사 후보 윤곽근 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런 분위기 진짜로? 분위기가 그런 진짜예요? 분위기 진짜로.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진짜로? 강성당원들 와 윤석열. 그것도 그쪽 당의 뭐 이게-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폐예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늘 뭐 보완제적인 토론, 심의, 숙고 하는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가요. 이게 우익 포퓰리즘이거든. 네. 야 정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현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매일매일이 국민의힘 일들은 새로워요. 새롭다. 아니 진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전례 없는 일이 나오잖아.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당 대표가 혼자 유튜브 찍고 앉아 있고